자, 안녕하세요.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분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바로 그 고민, 이른바 세금 폭탄을 피하고 아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에 네! 하고 바로 대답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매년 5월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액수에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바로 오늘부터 준비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프리랜서분들이 5월에 세금 고지서를 딱 받아들고 나서야 아차, 이거 어떡하지? 하고 부랴부랴 방법을 찾으신다는 거죠. 근데요, 그때는 사실상 이미 늦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절세 고수들은 바로 지금,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럼 우리 원인부터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볼까요? 도대체 왜 유독 프리랜서의 세금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구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월급 받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소득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업자 등록증만 안 냈을 뿐이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 계신가요? 보험 설계사, 배달 라이더, 또 요즘 많은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정 회사에 딱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다면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3.3% 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33,000원을 세금으로 미리 떼고 96만 7천 원이 통장에 들어오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은 통장에 띠킨 96만 7천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 떼기 전의 총액, 바로 100만 원 전체가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이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바로 7,500만 원. 연수입이 이 금액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세금 신고 방식도 훨씬 복잡해지고 세금 부담도 정말 눈에 띄게 확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관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우리 지갑 속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공제 항목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자, 이 항목들 한번 쭉 보세요. 아마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된다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내역부터 경조사비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내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썼다가 아니라 내 사업에 투자했다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거나 통신비를 결제한 카드 내역,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갈 때 넣은 주유비, 심지어 업무용 차량의 리스료까지. 이게 전부 내 사업을 위해 쓴 돈이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놓치면 정말 아까운 거죠.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 즉 하청을 준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큰 비용 항목입니다. 단 이건 마감 기한이 정말 중요해요. 내년 1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많이들 놓치시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도 전부 비용 처리 대상이라는 사실, 이것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실용적인 꿀팁 하나 나갑니다. 업무상 관계 있는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서 낸 경조사비, 이것도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증빙이 문제잖아요. 요즘은 종이 청첩장보다 카톡으로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많이 받으시죠? 바로 그걸 캡처해 두면 아주 훌륭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갤러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일상적인 비용 처리를 넘어서서 좀 더 판을 키워볼까요?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제대로 챙겨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절세 방법들입니다. 프리랜서라면 노란 우산 공제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은행 적금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남은 복리 상품이면서 내가 낸 돈만큼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즉 소득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유일한 퇴직금이자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랑 연금저축 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노란우산공제는 여러분의 전체 소득이라는 파이 자체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 공제 방식이고요. 연금저축은 일단 세금 계산이 다 끝난 고지서에서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 방식이에요. 효과가 다르죠. 보통 노란우산은 월 30에서 40만 원, 연금저축은 월 50만 원 정도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특히 노란우산은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정말 신중하게 꾸준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부부이신가요? 그럼 부모님이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이거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고들 하는데요. 직장인 배우자는 이미 연말정산에서 여러 공제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공제 항목이 적은 프리랜서인 내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요.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낮아져서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랑 꼭 상의해서 우리 집 전체로 봤을 때 누가 공제받는 게 최종적으로 이득일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랑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근데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혹시 회사에서 내가 부업하는 거 알게 되면 어떡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을 통해서 회사로 여러분의 부업소득 정보가 넘어갈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만 잘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톤을 좀 바꿔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3.3% 세금 환급해준다는 앱이나 서비스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는 당연히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겠죠. 하지만 일부 무자격 업체들은 환급액을 부풀리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경비를 가짜로 만들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돈을 많이 돌려받으니까 좋을지 몰라도요. 나중에 이게 국세청에 발각되면 그 책임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바로 서비스를 이용한 여러분, 납세자 본인입니다. 잘못된 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가산세와 원래 냈어야 할 세금까지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이 지게 됩니다. 저렴한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가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 날아오는 대로 그냥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똑똑하게 계획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그 계획에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다만 개인의 복잡한 세금 문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해서 안전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